여러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눴는데 나중에 소송당해서 뺏긴다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10년을 부모님 모셨는데 얼굴도 안 비추던 형제가 나타나 내 목 내놔라고 한다면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속소송 건수가 연간 12,800건으로 2016년 4,200건 대비 무려 3배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특히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한 채에 놓고 벌이는 형제 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월 평균 120건 발생하면서 가족이 법정에서 원수가 되는 비극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간병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부모님 10년 모신 효자가 받은 5억 원 아파트는 더 이상 불효자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뺏어갈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고, 오늘 그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략,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공개합니다. 먼저 위기의식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 가계 자산의 70.3%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 한 채를 두고 벌어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실태는 심각하고, 2026년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가 2016년 4,200건에서 2026년 12,800건으로 10년 만에 3배 급증했으며, 평균 소송 기간은 2년 3개월로 이 기간 동안 형제 간에는 원한이 쌓이고 변호사 비용만 1인당 평균 1,800만 원이 들어가며, 결과적으로 이기든 지든 가족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나고,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 15억 원을 둘러싼 3남매 소송에서 장남이 부모님 10년 간병했지만 유류분 소송에 져서 차남과 삼남에게 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을 돌려줘야 했고, 장남은 10년 간병비가 최소 5천만 원은 들었는데 법은 이걸 인정 안 한다며 오열했던 사례가 2025년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최소 절반을 보장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 10억 원을 3남매가 상속할 때 법정 상속분은 각 3억 3,333만 원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6,666만 원이며, 만약 부모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10억 원 전부를 줬다면 차남과 삼남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각 1억 6,666만 원씩 총 3억 3,3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아무리 장남이 효도를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때문에 불효자 형제에게도 재산을 떼어줘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였으며, 2026년 이전까지는 강병과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를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워서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실제로 2024년 서울 가정법원 판결에서 장녀가 부모님 15년 간병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빙이 없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해 5억 원을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대법원은 기여분을 유류분보다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핵심 판결문을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분은 상속 재산 분할 대상 가액에서 공제한 후 유류분을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근거는 간병의 기간과 질, 재산 형성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 등 공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10년간 매달 간병비 5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쓴 기록이 있고 부모님 병원비 2억 원을 대신낸 영수증이 있으며 부모님 재산관리로 수익을 5억 원 증대시킨 증빙이 있다면 이 금액 합계 7억 6천만 원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 10억 원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만 3남매가 나눠서 각 8천만 원씩 받으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4천만 원이므로 장남은 7억 6천만 원 플러스 8천만 원 총 8억 4천만 원을 받고, 차남과 삼남은 각 8천만 원만 받게 되어 효도한 장남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2026년 3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장녀가 부모님 12년 간병하고 병원비 1억 8천만 원을 대신 냈으며 부모님 아파트 관리로 시세 차익 3억 원을 만든 증빙을 제출했고, 법원은 기여분 총 4억 8천만 원을 인정해서 부모님 재산 9억 원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4억 2천만 원만 3남매가 나눠서 각 1억 4천만 원씩 받도록 판결했으며, 장녀는 기여분 4억 8천만 원 플러스 상속분 1억 4천만 원 총 6억 2천만 원을 받고, 차녀와 삼녀는 각 1억 4천만 원만 받아서 장녀가 4.4배 더 많이 받았고,
불효자 차녀와 3년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여분이 먼저 공제되었으므로 받을 게 없어서 패소했으며 이는 효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증빙의 과학화로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일지, 부모님 재산관리 장부 등 수치화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고 병원비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며 간병일지는 매일 날짜와 시간, 간병 내용을 기록해서 공증을 받고 부모님 재산관리는 통장 입출금 내역과 부동산 관리비 영수증, 시세차익 계산서를 정리하며 2026년 현재 에이전틱 아이 기술이 간병 기록 앱에 도입되면서 토스와 카카오 같은 앱은 아이가 병원비 결제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간병 일지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자동 정리해주며 부모님 재산 변동을 실시간 추적해서 기여분 계산을 자동화하고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위변조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므로 법정에서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시장과의 연결로 부동산을 통째로 넘겨주기보다 연금저축이나 주식계좌를 통한 증여와 상속이 유류분 분쟁에서 왜 더 유리한지 분석하면 부동산은 쪼개기 힘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3남매가 나누려면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 하락과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만 주식은 기여도만큼 나누기 쉬워서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장남 700주, 차남 150주, 삼남 150주로 정확히 나눌 수 있고 배당금도 지분에 비례해서 자동 분배되므로 분쟁 소지가 없으며 특히 어바연금저축은 상속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부동산 상속세 최대 50%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실제로 2026년 강남구 A씨는 부모님 재산 15억 원 중 부동산 10억 원은 그대로 두고 현금 5억 원을 미국 S&P 500F로 전환해서 3남매에게 각 1억 6,666만 주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유류분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고 5년 후에 F 가치가 7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세 자녀 모두 만족했으며 상속세도 절감했습니다. 셋째,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10억 원 아파트 상속 시 기여도가 30% 인정될 때와 아닐 때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금액 차이를 산출하면 기여도 30% 인정 안 될 때는 장남이 유언으로 10억 원 전부 받으면 차남과 삼남이 유류분 각 1억 6,666만 원씩 총 3억 3,332만 원 돌려받아서 장남 실수령액은 6억 6,668만 원이지만 기여도 30% 즉 3억 원 인정될 때는 상속 재산 10억 원에서 기여분 3억 원 공제하고 나머지 7억 원을 3남매가 나눠서 각 2억 3,333만 원씩 받으며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1,666만 원이므로 장남은 기여분 3억 원 플러스 상속분 2억 3,333만 원 총 5억 3,333만 원을 받고 차남과 삼남은 각 2억 3,333만 원 받아서 유류분 청구 불가하며 장남 입장에서는 기여도 인정 안 되면 6억 6,668만 원 받지만 인정되면 5억 3,333만 원으로 오히려 1억 3,335만 원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유류분 소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변호사 비용 1,800만 원과 2년간 시간 낭비, 가족 관계 파탄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 연계 측면에서 보면 결국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우량주나 배당주로 전환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은 쪼개기 힘들지만 주식은 기여도만큼 나누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를 들어 15억 원 강남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3남매가 나눌 때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와 중개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 날아가고 매각 과정에서 시세 하락 위험도 있지만 15억 원을 미국 S&P 500F와 국내 우량 배당주로 분산 투자하면 연 배당 수익률 4%로 매년 6천만 원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이를 3남매가 기여도에 따라 장남 60%, 차남 20%, 삼남 20%로 나누면 장남은 연 3,600만 원, 차남과 삼남은 각 1,200만 원씩 받아서 모두 만족하며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10년 후 자산이 2배로 불어나 30억 원이 되고 이를 다시 나눠도 장남 18억 원, 차남과 삼남 각 6억 원씩 받아서 모두 부자가 되는 윈윈 구조가 완성됩니다. 2026년 법무법인 율촌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부모님 생전에 증여 계획을 세우고 기여도를 수치화해서 공증받으며 부동산보다 주식과 연금계좌로 자산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특히 부모님이 70세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고 10년마다 리셋되므로 70세에 5천만 원, 80세에 5천만 원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 계좌에 넣고 복리로 불리면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유류분 분쟁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과 상속 계획을 논의해보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고 여러분이 10년 간병했다면 기업은 3억 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증명하려면 지금부터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재산관리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하며 에이전틱 아이 앱을 설치해서 자동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을 주식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며 효도는 마음으로 하지만 상속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정당한 몫을 지키는 법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간병일지 앱을 다운로드하며 부모님 재산을 이사와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기여분 공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상속 전쟁 시대를 살아가며 효도도 하고 재산도 지키는 현명한 자녀의 자세이고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